화성에서 개발자, 금성에서 기획자 원을 하영호 PD님이 해주셨는데, 하영호 PD님은 뭐 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너무 발표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게다가 그 슬라이드쇼에 그 PPT를 올렸는데 그게 뭐 워낙 리트윗이 많이 되고 워낙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슬라이드쇼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그 거의 한글로 된 PPT가 슬라이드쇼 메인에 올라간 건 아주 뭐 처음인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냥 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맨 뒤에 나와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게다가 이 클라우드라는 주제가 뭐 참 뜬구름 잡는 그런 개념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전에서도 이제 몇 번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더 용어를 좀 줄이고 조금 더 개념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나중에 이제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데서 쓰이고 있거든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다음 클라우드, 엔드라이브, 아마존 이런 것들도 다 클라우드라고 하고, 클라우드 스택, 오픈 스택 같은 이렇게 기술적인 애들도 있고, 아이아스, 사스 이거는 정말 기술, 가끔 신문 기사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KT에서도 유클라우드랑 클라우드웨어 이런 것들을 회사도 만들었다 그러고, 드롭박스, 빅데이터, 오늘은 또 이제 그 구글에서 자기네 구글 드라이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제가 세 가지 그 설명을 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개념이랑 관련 용어, 그리고 장단점이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점, 그리고 KTH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를 이제 와디스닷컴에서 전번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색깔이 있는 단어만 보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영어는 너무 복잡하니까. 버즈워드라는 얘기입니다. 버즈워드고, 근데 그리드 컴퓨팅이랑 유틸리티 컴퓨팅을 이제 정리한 그 용어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버즈워드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딱 뜻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의미가 단어를 만든 게 아니고, 단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좀 정착이 되는 용어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좀 약간 좀 희어멀건한 그런 단어들을 버즈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리드 컴퓨팅이랑 유틸리티 컴퓨팅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많이는 아니고 최근 기사로 6개만 딱 뽑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나중에 이거 클라우드가 어떤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중에서 각각 두 개씩만 뽑아본 거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 각각의 클라우드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나중에 따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최근에 다들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누구라는 단어가 그 이름으로 쓰이고 이제 동사로 쓰인다 이런 거를 제가 캡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가가 뭐 이렇게 그 같은 의미를 담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서 쓰인다고 했는데요. 퍼스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 6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2개는 퍼스널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이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 2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 2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트릭스라는 그런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런 분류를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쓰이는 분류법은 아닌데 이런 세 가지로 보통 쓰인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기 적당한 그 내용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퍼스널 클라우드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퍼스널 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퍼스널 클라우드는 개인이 쓰는 서비스인데, 나머지 퍼블릭 클라우드랑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개인들은 그냥 알아서 사회 그 변화는 약간 가져오겠지만 별로 그런 IT의 이제 비즈니스가 막 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클라우드는 보통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하긴 하는데, 클라우드라는 단어로 이제
그 기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퍼스널 클라우드 오늘 가운데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오늘 발표된 구글에서 5기가를 무료로 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드롭박스,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 사람들이 많이, 기업가들이 많이 사용하실 에버노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엔드라이브랑 뉴클라우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아이콘은 좀 친숙하지 않지만 다운 클라우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저희 때는 지금 10년 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마다 리포트를 이메일 주고 받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이렇게 클라우드를 많이 써서 리포트 공유하고 뭐 같이 협업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다음이 그 얼마 전에 아름다운 광고들을 클라우드에 대한 광고들을 내놨는데 그걸로 한번 그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그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가 보이는데요. 내용이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해서 이제 동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싱크 동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잘렸네요.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통 이제 퍼스널 클라우드라고 하고 아까 거기에 있던 것들이 이제 모두 동기화하고 멀티 디바이스 지원하고 쉐어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문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사진, 편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밑에 그 태블릿,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것들에서 자유롭게 모두들 쓰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다들 쓰고 계시죠? 네. 그래서 퍼스널 클라우드는 보통 요즘에는 처음에는 드롭박스 모르는 애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유저들을 이제 락인시키려고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뭐 KT에서 이제 핸드폰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KT를 쓰고 있는데 SKT로 안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클라우드 50기가 빵 주면 사람들이 나 유클라우드 쓰고 있는데 SKT로 가면 나의 50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안 넘어가게 하는 락인 요소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갤럭시 S3도 클라우드를 탑재한다느니 왜 그러냐? 우리 삼성 클라우드를 아주 편한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아이폰을 못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즘에는 제조사 통신사들이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더 그런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많은 용량들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널 클라우드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정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기업이 쓰는 서비스, 기업이 쓰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밑에 출처를 적어놨습니다. 요즘에는 출처를 안 적으면 국회의원도 이제 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죠. 탈당을 했는데 하영호 PD의 발표 자료 중에서 이제 웹 서비스의 구조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기업들이 이제 이런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DNS 서버라든지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도 그런 게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모든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은 저런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걸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옛날에는 이제 서버를 다 샀는데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어느 평강 KTH 아침에 푸딩 툴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장님이 또는 부장님이 서버는 넉넉히 준비되어 있겠지? 라고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봤으니까 담당자가 한 50만 유저를 예상했기 때문에 100만 유저까지 문제없는 그런 서버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용자가 엄청나게 몰려가고 100만 사용자는 넉넉하게 돌파하고 200만 사용자가 마구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담당자는 서버를 증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버를 증설하려고 그랬더니 이 옛날 IT 모델에서는 먼저 기한을 상신해야 되고 서버를 사겠습니다. 서버는 한 1000만 원 하니까 당연히 기한을 상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제를 이제 해주십니다. 뭐 1000만원이니까 한 뭐 실장님 정도 결제를 해주시면 구매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한 일주일 걸렸는데 이제 구매를 하면 또 배달을 되는데 한 또 1, 2주 더 걸리겠죠. 그리고 서버를 그 IDG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서버 설치했으니까 뭐 리눅스 깔고 뭐 깔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또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2주 이상 걸리게 되면 이미 고객들은 그 준비될 때쯤엔 다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급할 때 이렇게 구매하지 않고 정수기처럼 저도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기대를 쓰고 있는데요. 기대를 쓰고 있는데 네, 정수기처럼 서버를 빌려 쓸 수 없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서버 호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서버 호스팅을 쓰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모두들이 서버 호스팅을 쓰고 있죠. 우리 회사 같이 IT 서비스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직접 IDC를 운영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서버 호스팅 정도를 사용해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불편하죠. 왜냐면 그 서버를 호스팅을 하려고 그러면 가서 뭐 계약도 해야 되고 거기들도 도입되려고 그러면 일주일 이상 서버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호스팅도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부터 해서 굉장히 옵션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클릭만으로 서버를 이제 한 5분 만에 추가를 하고 싶고 또 가상화된 리소스를 이제 필요한 시간 용량만큼만 쓰고 싶습니다. 그런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부사장님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 3년도 안 됐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대로 이제 대중적으로 바뀐지.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유클라우드, 비즈,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애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디스크 동기화 서비스는 유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유클라우드 비즈는 이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클라우드 비즈라는 이름으로 KT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일반적으로 그 퍼스널 클라우드 빼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IT 자원을 소유를 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뭐 수돗물이나 가스처럼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이성채 회장님도 뭐 수돗물, 가스 이런 걸로 보통 많이 비유를 하셔가지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때 서비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장작을 사용하다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싸고 초기 비용도 안 들겠죠. 장작은 원래 한꺼번에 엄청나게 사야 되는데 도시가스는 배부만 열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잔칫날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손님이 몰렸을 때 나무가 없으면 뭐 나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도시가스는 틀면 콸콸콸 나오니까 잔칫날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관리 화면에서 이제는 편하다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터미널에 까만 화면에 개발자들이 맨날 띄워놓는 까만 화면에서 이렇게 서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AWS,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를 AWS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아마존이 1등 업체인데다가 워낙 너무 잘하고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마치 무슨 고유명사,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WS를 저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버렸는데, AWS 하면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는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초 만에 서버 추가하고, 자동 서버 추가하고, 미국에 서버 마련하고 싶고, 싱가포르에 추가하고, 뭐 이번에는 유럽에다가, 미국에 있는 거 유럽에 옮기고, 이런 것들이 클릭으로 옮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관리 화면 중에 공개되어 있는 관리 화면 중에 하나거든요. 뭐 우리 회사도 푸딩투라든지 이런 서버를 아마존 웹 서비스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화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 까만 화면에서 타닥타닥타닥 글씨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뭐 여기 보시면 런치 인스턴스 하면은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리풋 누르면 리풋되고
터미네이트 하면 꺼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를 얘는 리눅스 서버구나, 얘는 윈도우 서버구나 이렇게 한눈에 보여가지고 상태도 볼 수 있고 뭐 어떤 상태인지 뭐 어떤 오너는 누군지 기타 등등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화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네가 네트워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 디스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주는 분들을 옛날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솔루션을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통계 화면이고요. 요즘에는 아주 여러 가지 항목들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서버를 관리하다 보면 뭐 사람들이 퇴사를 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관리자도 슈퍼 관리자부터 해가지고 꼬맹이 프로그래머까지 여러 가지 관리자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그 유저들의 퍼미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이렇게 하나의 화면 그 관리자 화면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뭐 그 윈도우즈 에저라든지 유클라우드 비즈도 이런 화면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화면인데요. 요즘 이걸 제가 한 3, 4개월 전에 4, 5개월 전인가 캡처한 화면인데 지금 서비스는 너무너무 늘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UI가 되어 있지 않고 아예 더 그 UI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화면이기 때문에 옛날 화면을 썼는데요. 이렇게 컴퓨터를 어떤 서비스든지 쓸 수 있도록 아까 그 하양 모델이 PPT에 보시면 DNS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웹 서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각각 만들어가지고 다들 이제 쓸 수 있도록 쉽게 쓸 수 있도록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DB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전자상거래라든지 메시징이라든지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아스 네, 슬라이드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편리하다는 걸 제가 아마 그 보여드리려고 만약에 서버를 구매를 하고 있으면 서버를 구매를 하면 감가상각을 시켜야 되겠죠. 1000만원짜리 서버를 구매했으면 그 달에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회계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조금씩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이런 빌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 잘 보시면 너는 미국 이스트에 이렇게 서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싱가포르에도 서버를 가지고 있고 너는 이제 EC2랑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비스를 얼마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빌지가 하나 싹 날라와가지고 내가 어떤 서비스 얼마큼 사용하고 있으니까 더 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는 좀 더 늘려도 되겠다라는 거를 그 한눈에 봐가지고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웬만한 신규 서비스들은 미국 서비스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인한 저렴한 가격 그리고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무조건 싸다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절대 싸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클라우드는 이석채 회장님 말씀하시기는 유클라우드가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 50% 가격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서버 호스팅 가격보다는 저렴하지 않다. 이런 것도 서버 호스팅 업체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항목 그 조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딱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관리를 잘해야 싸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클라우드의 장점이 이제 안 쓸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그 관리 자문에서, 그리고 계약을 길게 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1시간 단위로 과금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과금을 하면 돈을 30%밖에 안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관제 시스템이 아까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뭐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옮겼다 새로운 서비스로 옮겼다가 기타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면 싸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모두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서비스들이 모두 특징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서비스들은 특정 시간에만 이렇게 가동을 해야 되는 왼쪽 상단에 있는 걸 보시면 특정 시간에만 가동을 하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버를 소유하고 있거나 서버 호스팅을 하면은 저 하얀색 칠한 부분에는 노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위 상단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푸딩2나 이런 것처럼 스타트업 같이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래프를 가진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얀색 칠한 부분들이 다 남는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빨간색만큼만 서버 자원을 씀으로써 그만큼 이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이나 기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입니다. 이 스마일 동그란 애는 노랗고 동그란 애는 서버 관리자인데요. 그럼 나보고 아까 이 그래프를 보고 관리자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걸 보고 아니 그럼 나보고 맨날 저 그래프 보고 있다가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맨날 나보고 하라는 얘기냐. 서버가 얼마나 많은데. 아닙니다. 서버가 부하가 걸리면 이제 자동으로 늘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우리 푸딩2도 그런 것들을 조건을 걸어놨는데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자들이 뭐 갑자기 제시카 알바가 뭐 사진을 올렸다. 그럼 갑자기 사용자들이 새벽 3시에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서버가 늘어나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늘어나게 또는 자동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요즘에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약간 옛날 버전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시간별 과금하는 애들이고 리저브드 인스턴스가 1년 단위로 또는 3년 단위로 과금하는 애들입니다. 보시면 뭐 발표자는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정리하겠지만 가격이 30%밖에 안 됩니다.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시간별로 과금하는 것보다 돈이 3분의 1만 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푸딩2 서비스들도 온디맨드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이제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정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3개월 이상 쓸 거면 일단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쓰는 게 무조건 저렴하기 때문에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스와 장작 얘기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초기 비용이 적습니다. 서버 구입비가 없고요. 감가상각 것 같은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젊은 아저씨들이 초대박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합니다. 모바일 핸드폰에서 무슨 초대박 앱을 만들고 싶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대박 아이디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옛날에는 뭘 하나 아이디어가 생기면 하나 만들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fail open, fail fast, fail cheap 이렇게 자주 실패하고 빨리 실패하고 싸게 실패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래야 자주 실패해야 금방 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라고 합니다.
잔치날 걱정이 없다. 이것도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래프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예제가 대학교 수강시청은 1년에 2번밖에 안 씁니다. 수강시청 수업은 봄 학기, 가을 학기 1년에 2번밖에 안 쓰는데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컴퓨터를 이제 우리의 등록금으로, 피 같은 등록금으로 사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것을 사용하면 이벤트 같은 것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면 우리 푸딩2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 것도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보다도 글로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푸딩2는 글로벌 서비스를 할 건데 미국에다 서버를 갖다 놓고 싶은데 아이고 거기 미국에 가가지고 누구 출장 보내고 뭐 계약서 사인하고 이런 거는 무시무시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하면 이제 유럽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지만 아마존은 그렇게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거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고요. 관리하는데 너무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타임 투 마켓이 짧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배달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관리하는 시간 같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할까요? 아까도 잠깐 그 단어가 나왔는데요.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못했던, 5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분들이 이제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그냥 말로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컴퓨터 리소스를 이제 추상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생각난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요즘 컴퓨터는 너무 좋아가지고 서버를 만약에 내가 IDC에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한 10%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버는 물리적으로는 하나를 쓰고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서버가 한 5대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는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기사에도 우리 회사에서 시트릭스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서버 가상화를 완료했다. 이런 기사들을 KTH 이름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는 이제 OS, 서버, CPU, 메모리, 하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상화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보통 아까 보시는 그런 컴퓨팅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서버 하나 올리면은 진짜 누가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서버 하나 켜고 이런 게 아니고 모두 다 가상화되어 있는 자원들을 다 자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참 이 단어를 보면 참 거부감을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개념인데요. IaaS, PaaS, SaaS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PaaS, SaaS는 모든 사람들이 PaaS, SaaS라고 읽는데 IaaS는 IaaS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IaaS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케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케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IaaS랑 PaaS, SaaS는 이제 IaaS는 아까 아마존이나 이클라우드 비즈, 윈도우즈 애저 이런 애들이 다 IaaS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가상화해가지고 저렴하게 쉽게 제공하는 애들이 IaaS고요. 그 다음에 PaaS는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애들을 Paa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aaS는 우리가 실제로 쓰는 서비스들, 구글, 지메일이라든지, 푸딩2라든지 그런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서비스들을 SaaS라고 합니다. SaaS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SaaS만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IaaS를 가지고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더 편리하게 묶어놓은 PaaS를 가지고 개발하든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아이아스 서비스를 하는 애들은 그 하드웨어를 이제 가상화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고요. 보통 아까 가장 그 아이아스의 대부인 아마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렉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작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는 이제 폴스닷컴이 셀트폴스에서 폴스닷컴이라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파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윈도우즈 애저도 파스처럼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스는 아까 말한 푸딩2라든지 구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스, 사스라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옛날에 그 ASP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ASP 서비스라는 단어는 뭐 들어본 지 오래되셨을 것 같고, 아마 사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솔루션 애들이 우리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사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잠깐 넣어놓은 슬라이드인데, 맨 밑에 있는 게 아이아스, 이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아이아스, 파스,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다 사스를 한 업체인데요. 아이아스는 규모의 견제가 아까 가장 중요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애들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애들은 이것도 좀 기술력부터 해가지고 고객 모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그 클라우드를 사용해가지고 서비스하는 애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좋다라는 얘기까지를 지금 하고 왔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도 역시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퍼블릭 클라우드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중지가 돼버리면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특정 서비스에 락인이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든 사례가 뭐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할권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정보가 미국 서버에 저장돼 있다. 주소 정보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저장된다든지, 우리 회사 정보가 다른 회사에 정보된다든지, 그러면은 이 정보의 관할권이 우리 서버에 저장돼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관리할 텐데, 이거를 남의 서버에다 저장하니까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나라 법적으로도 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도 내가 음악을 뭐 구매를 했는데 다운클라우드, 유클라우드에 넣었습니다. 드롭박스에 넣었는데 친구들이 공유하는 폴더에 넣어버리면 이거는 뭐 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뭐 복사를 해갔느니 몇 카피를 복사해갔으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업기밀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인터넷을 타고 슝슝슝 날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맨 처음 거는 보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중지, 그 락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이게 보안에 대한 그 이슈들이고요. 이게 서비스 중지에 대한 대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LA라는 거는 보통 유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사에서도 가끔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내가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너 당연히 100% 돌아가야 되는데 가끔 서비스가 중지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일주일에 뭐 1시간 서비스를 제공 못했다 그러면 얼마를 보상할 건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아마존 웹 서비스는 99.95%를 제공하겠다 그러고 돼 있고, 유클라우드는 99.99%를 우리 제공하겠다, 후보업체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SLA 가지고 경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숫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항목을 보면 그 서비스가 중지됐을 때 그걸 돈으로 보상해 주는지, 아니면 무료 서비스 시간으로 보상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뭐 유클라우드는 물론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한 3개월 전에 한 번, 6개월 전에 한 번 다 서비스가 중지된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서비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이 잘못해서 중지가 되면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굉장히 SLA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뭐 중지되면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는 건 둘째 치고, 그래도 일단 서비스가 중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구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는 거는 그 가용성 존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으니까 미국 동부랑 미국 서부에다가 내가 서버를 다 갖다 두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서비스가 아예 중지가 돼버리더라도 미국 서부의 서비스가 내가 인스턴스 몇 개를 갖다 놨으니까 거기로 쉽게 딱 이동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리전을 보통 많이 사용해라라고 아마존에서도 광고를 하고, 그 우리도 서비스 중지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많이 예약을 하는 경우, 그 자원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이제 더 많이 들겠죠, 물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네, 그래서 단점 여기까지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서버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모두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서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텔코의 새로운 수익 모델, KT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뭐 카페14 이 정도가 하기보다는 KT 이 정도는 또 대학 가오가 나가지고 돈을 쏟아부어서 그 어느 정도의 IaaS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KT가 SKT보다 아주 많이 앞서가고 있긴 한데,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하면 KT가 SKT보다 아주 먼저 시작했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SKT도 자기도 이거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KT, SKT가 우리나라에서는 IaaS를 직접 하려고 하고, 아마존도 뭐 기사를 이런 데 자주 보실 것 같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그 서버 관리하는 친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알아가지고 이제 서버 살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서버를 파는 애들이 있죠. 그랬더니 걔네들이 사람들이 서버를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서버를 아마존에만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정보자산 이슈가 가장 크리티컬합니다. 뭐 페이로버 라든지 SL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보자산이 남한테 저장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의 중요한 정보자산을 어떻게 남에게 맡길 수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의 정보자산을 어떻게 미국에 저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서버 업체들 뿐만 아니라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런 오픈소스 업체들이랑 그리고 솔루션 업체들, 그리고 아까 말한 서버 벤더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그 아까 정보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는 남의 서버에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거까지는 정보자산을 직접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겠고, 이런 것들을 네가 가진 서버에다가 아까 말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쉽게 추가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좀 제공해 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일라스틱하게 그렇게 서버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는 좀 안 되겠지만 쉽게 관리하고 쉽게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애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까 말한 도시가스였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 한국 도시가스 공사가 서비스를 준비하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LPG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 기술로 직접 소유한 서버들을 편리하게 관리하는 기술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모환책이고요. 서버 솔루션의 새로운 흐름입니다.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의 새로운 흐름이고,
그 기사에서 보면 HP가 클라우드 서비스 직접 제공한다 라는 얘기는 HP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HP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솔루션 같은 거를 제공하고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까지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VM웨어도 오픈파스 중앙 클라우드 오픈파스를 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이럴 때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랑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만족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아까 말한 일라스틱하지 않거든요. 마음대로 정보 자원을 이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싶은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또 왔다 갔다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하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쓰는데 아주 이벤트성으로 뭔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때라든지 정보 자산이 저장되지 않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서비스들, 그런 것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갖다 놓고 또 그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자연스럽게 야동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요즘엔 또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불러가지고 그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라이트 스케일이라든지 그런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또 그것들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웹하드, 옛날에 데이컴 웹하드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제 그것들은 퍼스널 클라우드로 대체가 됐고, 서버 호스팅은 이제 안 씁니다. 아이아스를 써야 되고요. 서버 호스팅에 좀 더 특화된 개념 같은 게 있어서 이미지 호스팅, 그런 것들은 이제 파스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쇼핑몰 이런 것들을 다 ASP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쇼핑몰 요즘에 만들고 싶으면 ASP 서비스 잘 안 씁니다. SaaS, 거의 똑같은 애지만 클라우드 위에 올라간다고 SaaS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버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이렇게 C패널, 옛날에 좀 유명했던 애들인데 있었는데, 우리 서버 쉽게 관리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런 서버 관리 솔루션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하고 서버를 관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KTH에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KTH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기도 하고 또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클라우드, KT의 클라우드 그림 안에서 KTH가 유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좀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제공자이기도 하고요. 푸딩2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딩2, 유클라우드, 그리고 무려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분산 파일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이게 뭔지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아주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코어에서부터 우리가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자이기도 하고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바뀌었네요. 네, 예제가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예제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딩2가 아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푸딩2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한 2개월 됐나? 잘 모르겠는데 2주 전에 리저브드로 인스턴스를 변경했습니다. 리저브드로 인스턴스를 변경했다는 것은 우리 1년 안에 서비스 안 잡을게, 최소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프렌딩이라는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온디맨드로 시간별 과금으로 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접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우리가 서버로 샀으면 아이고 이 서버를 어떻게,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꺼 이러면 이제 바로 그때부터는 돈을 안 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푸딩2는 성공적으로 락칭됐어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온디맨드
그러니까 시간별 과금 시스템에서 리저브드 시스템으로 이제 아예 그 계약을 플랜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푸딩 툴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돌려보니까 스케일 업다운 관리비 편하다. 왜냐면 아이고 사용자들이 많이 몰려오네요. 우리 기한을 상승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아이고 사용자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서버를 하나 증발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구두 확인만 받고 한다든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는데요. 왜냐면 뭐 기한 상신을 하는 부분과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부분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인프라 기획실이랑 그런 그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타서 뭐 오케이를 받으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인스턴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전히 옛날과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EC2가 이제 그 기본적인 서버 호스팅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때때로 불안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분들 그 외부에 있는 해외 개발자들도 때때로 불안하다고들 합니다. 원인 파악도 잘 안 됩니다. 뭐 그러면 잘 고려해가지고 잘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다릅니다. 이게 뭐 서버 호스팅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를 써본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요. 우리 회사도 하나하나 아직까지는 배워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그래도 다음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 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개발실에서 푸딩2 서버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거는 아까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 이동할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서버는 한국에서 느립니다. 그걸 커버하는 방법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니 뭐 CDN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냥 접속하면 미국 서버는 한국에서 느립니다. 그리고 너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가지고 개발자들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가끔 참고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동해야지 라고 하면 가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다운 뭐 이런 뉴스가 가끔 들려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쉽게 쓰기에는 윗분들도 그렇고 개발자도 그렇고 불안해가지고 쉽게 쓸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쓰기에는 이미 서버 이렇게 엄청나게 몇백 대 몇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라는 그런 고민들도 아직까지는 레거시가 많다는 그런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배우고 있지만 이제는 대세가 클라우드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아무도 이제 거부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버 운영팀이 아니고 클라우드 인프라실, 인프라를 관리하는 실 이름도 클라우드 인프라실이라고 이름도 변경한 바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상화,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연동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50분 된 것 같은데요. 제가